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로 휘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5월 19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두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우리와 합의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난 모두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더 많은 합의를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150개국이 동시에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주 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각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히며 서한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관세에 압박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과는 원만한 합의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 수입 예정이 있을 수 있으며 비공역 시도 수입 대상일 확률이 높은 가운데 관세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한국의 K방산이 드디어 미국 시장을 눈앞에 둘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닙니다. 전투기 역시도 KF-21이 F-35보다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국가에서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다층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한국 무기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고성능 무기 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복잡한 긴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가 유럽 각국에 끼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해당 전투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는 민간 기업인 노르페인트 등과 협력해 1999년부터 레이더 회피 기술 연구를 착수했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8년에는 관련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술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확보된 기술적 기반은 한국형 5세대 항공기 개발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산 KF-21 보라매에 적용된 저피탐 기술은 전자파 흡수를 통해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KF-21을 완전한 스텔스기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작된 KF-21 블록원 기체가 4.5세대 사양으로 주로 무장 탑재와 관련된 설계 위주로 개발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KF-21이 레이더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세계 최고급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나 F-35와 비교하면 일부 세부 성능에서 부족할 수 있으나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운용 중인 항공기들과 비교할 경우 KF-21은 결코 기술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4.5세대에서 5세대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KF-21은 분명한 경쟁 우위를 지닌 기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뛰어난 비행 기동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F-21 기체는 F-22보다 작고 무게가 가볍고 F-35에 비해 날개, 면적 대비 하중도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량 대비 추력 비율은 고기동성을 지향하는 델타익 형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유사한 수준이며 3중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리딩 엣지 익스텐션, 가변 곡률 날개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뛰어난 가속 성능, 우수한 회전 능력, 높은 받음각 유지력을 구현합니다. 현재 시험 비행을 수행 중인 주요 테스트 파일럿들 역시 KF-21의 기동력은 미국산 F-16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은밀성 설계면에서도 F-22와 유사한 외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동력과 은폐 능력이 균형을 이룰 경우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글로벌 상위권을 넘어 독창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방산 전문 기관은 한국의 항공기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F-21이 은밀성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F-35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기술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소는 바로 세미플라즈마 은폐 기술입니다. 중국 또한 해당 기술 확보를 목표로 약 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탐지 회피 능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진척이 더딘 이 시점에 한국이 레이더
회피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의 은폐 기술이 향후 중국과의 국지전 발생 시 제공권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전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이미 본격적인 연구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이 확고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수적으로 앞서는 중국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즈마 기반의 부분, 은폐 기술 등 첨단 방산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팀이 별도로 공개한 자료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술적 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2030년까지 부분 은폐 능력을 갖춘 블록1 KF-21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블록2 KF-21 전투기 약 200대를 한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밀 제조 기술력과 반도체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즈마 기반 은폐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미 전체 시스템 설계 구성을 완료하고 주요 기술 요소 확보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스텔스 기능 구현을 위한 차세대 첨단 소재 개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은폐 전용 신소재는 메타물질 구조에 기반하며 추후 플라즈마 기술과 융합돼 국산 항공기의 탐지 회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KF-21 전투기로 완전한 스텔스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한국은 기존 항공기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기체, 외피에 특수 코팅제를 적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및 전자기파를 활용한 반사 신호 감소 기술도 병행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는 KF-21 블록2 기체에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고 2030년대 중반에는 차기 KF-21 모델에 본격적으로 플라즈마 은폐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자립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결코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없으며 결국 외부 국가에 의존하거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항공무기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투기뿐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 분야 수출도 본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F-21 기체에 관심을 표하는 국가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은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방산업체 마이크로 인피니티는 영국의 대표 무기 제조업체인 MBDA에 약 370만 달러, 한화 기준 약 49억 원 규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MBDA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영국은 과거 K9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실패한 이력이 있었지만 이후 한국 무기기술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번 항공방산 협력에서는 먼저 손을 내민 상황입니다. 최근 개최된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도 양국 간 공식 회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국방기술연구소는 공동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신속히 확대하고 조기에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9 자주포 프로젝트 당시 지정학적 상황과 외교적 판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과의 협업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방산 장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해당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국에 약 80억 파운드, 한화로 약 1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불법 이주자 문제 해결 및 조직 범죄 대응과 같은 정치적 공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무기 성능 경쟁을 넘어 외교적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한국은 당시 경쟁에서 일정 부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공군 간 협조 체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피치블랙 연합훈련 중 발생한 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훈련에서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을 상대로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F-21의 조기 도입이 시급한 스페인은 빠른 납품 가능성과 우수한 성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스페인 공군 관계자들과 조종사들이 KF-21의 시험, 비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실전용 무장을 장착한 채 투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는 향후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6대의 시제기가 삼각형 편대를 이루어 동시에 비행을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주목 포인트입니다. 조종석에 설치된 KPS 시스템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군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F-21의 정밀 비행 제어 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테스트가 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스페인 공군 측은 KF-21의 시험 비행을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관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모든 성능 검증 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일부 조정해 외국군 관계자들의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행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국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 연구진의 설명과 함께 스페인 측 고위 인사 및 조종사들이 현장을 관람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KF-21에 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과거 한국의 TO-10 고등훈련기 수출 성공 사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노후화된 F-5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TO-10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5는 1950년대 후반 미국 노스럽 그루먼이 제작한 소형 전투기로 과거 한국 공군에서도 오랜 기간 활용된 전력이 있는 기종입니다. 스페인 공군은 현재 F-18 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신형 고등훈련기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열린 국제방위산업 박람회를 통해 미국 주요 언론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공개함으로써 세계 초음속 전투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자주 방위 능력 강화를 목표로 KF-21 양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제기의 비행 시험 장면을 공개하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F-35 추가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KF-21 생산을 확대해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느 수준의 은폐 능력을 갖추게 될지 그리고 무장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미국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추력형 공대공 미사일과 국산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한 무장을 전면 국산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KF-21은 점진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5세대 은폐 전투기, 나아가 6세대 항공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작년 초 KF-21 시제기들이 서로 연동된 형태로 편대 비행을 성공시킨 사례를 통해 보라매 전투기가 높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FCAS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제 F-35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독일은 F-35 구매를 결정했지만 전반적인 결정 과정에서는 다소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일이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직후 F-35 전투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미국 기종의 신뢰도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확산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F-35 추락 사례가 반복되면서 독일 당국이 새로운 전투기 도입 계획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F-35를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인 납품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은 2026년부터 초기 양산형이 공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간 보여준 신속한 공급 능력은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왔습니다. 지금 각국은 노후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신형 기종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제 F-35에 대한 기술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도입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하고 실전 전력화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제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이제 미국 전투기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산업 압박을 시도했던 배경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상황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미래형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견제와는 달리 한국은 독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무기체계의 국산화 비율이 전년 대비 8% 증가해 90%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글로벌 방산 박람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KF-21의 장래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KF-21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항공모함, 탑재형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기체를 포함해 통합전력 자산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8년까지 KF-21의 완전 스텔스 기종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는 KF-21 기체에 정밀 유도 무기와 국산 초음속 공대지 유도탄이 장착돼 실전 전력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KF-21 보라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상 운용이 가능한 기종과 전자전 전용 기체를 포함한 전체 시리즈를 향후 7년 내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나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훈련기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보잉과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경쟁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제기 비행 이후 보통 5년에서 8년이 지난 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지만 한국은 자체적인 빠른 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례적인 속도로 기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무기의 국내 비중은 전체 대비 6%가 줄어들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산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빠르게 성장하며 자립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조차도 한국의 군용 항공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와 항공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유럽연합과 영국 주요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확인한 이후 일정 수준의 위협을 느꼈다는 평가가 외부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방기술품 질원과 한화시스템은 KF-21에 탑재될 A사 레이더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레이더에 장착될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장치 수량이 3,2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화시스템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160% 이상 향상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갈륨비소 반도체 기술은 현재 KF-21의 탐지 가능 거리보다 최대 20배가량 확장된 탐지 범위를 제공하며 이전까지는 점 형태로만 식별되던 목표물도 훨씬 더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적국 전투기의 은밀 설계 구조까지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KF-21의 스텔스 도료와 A사 레이더용 반도체를 독자 개발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산 A사 레이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이는 KF-21 개발이 좌절될 경우 전력 공백이 생기고 이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산 항공기뿐 아니라 고가의 항공전자 장비까지 한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방산업계와 바이든 정부의 예측은 현실과 어긋났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 수준의 KF-21 보라매 항전 시스템과 A사 레이더용 질화갈륨 반도체를 대부분 자체 개발하며 독립방위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무기체계와 신규 전력 자산을 K링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KF-21을 포함해 스텔스 구축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9세대 갈륨비소 반도체 약 1,500개 수준을 장착했던 미국 F-35의 레이더와 비교할 때 KF-21에 탑재될 갈륨비소 기반 A사 레이더는 그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의 지속성과 끊임없는 시도는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이미 적기 6대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하고 국산 공대공 유도 무기로 모두 격추하는 시뮬레이션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양산화를 거쳐 이탈리아 유력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KF-21을 자력으로 개발하기로 한 결정은 전략적 판단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KF-21 보라매는 고속 선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우수한 기동 특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한국형 KF-21 첫 양산 기체의 조립 과정도 사실상 완료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F-21은 전장 16.9m, 날개폭 11.2m, 최고 속도 마하 1.8 항속 거리 약 2,900km를 갖춘 다용도 전투기로 다양한 비행 실험을 거치며 성능 입증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오랜 시간 대한민국 영공을 방어해온 F4 팬텀 전투기가 공식 퇴역식을 마쳤으며 이를 기념해 한국산 KF-21과의 편대 비행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공군이 본격적인 전력 전환이 국내외에 알려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간의 비기술적 갈등과 다양한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며 성공적인 개발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비행시험에서는 KF-21 시제기가 델타 형태의 편대를 구성한 채 마하 1.8 이상의 속도로 고속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고도에 상관없이 이착륙 및 다양한 전술 기동 시험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기존 기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냈습니다. KF-21의 속도, 성능과 기동력은 단순한 기술 수치로만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복잡한 기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하 1 이상을 넘는 고속 비행 시에는 극심한 공기 저항으로 인해 기체 외피와 주익 주변에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는 기체 구조물과 비행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한계는 단순한 엔진 출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고차원 유체역학 기반의 설계와 정밀 구조 해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람에는 정밀한 기체 형상 설계와 엔진 성능의 세밀한 조정으로 마하 1.8을 돌파한 이후에도 비행 안정성과 고기동 성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속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마하 1.8 즉 시속 약 2200km는 미국의 F-35 전투기의 최고 속도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F터버너 사용 시 한국산 기체의 실제 비행 속도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속도로 기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생존력과 임무 수행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KF-21 조종 인원은 고속 전투 기동에 특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현대의 공중전에서는 은폐 능력과 레이더 관련 기술이 핵심 전력으로 간주되지만 최대 속도가 클수록 기동성과 회피 능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속도는 여전히 전투기의 중요 요소로 평가됩니다. KF-21이 기동성보다는 은밀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속 기동 능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인 국가들조차 전면적인 은폐 기능을 구현한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장기간에 걸쳐 스텔스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차세대 항공전력 시장에서 견고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높은 부품 국산화율 역시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약 70%가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항공기 제작 경험이 부족했던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기존 군용 항공기 강국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진입했으며 총 60억 달러 규모의 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CNN은 한국의 국방산업 전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항공산업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기업 중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손잡고 독립적으로 개발 중인 차기 항공기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차세대 엔진은 KF-21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기에도 장착하는 방안을 고려해 개발 중이며 목표 추력은 1만 5천 파운드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터빈 엔진과 동급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은 물론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해 국산 동력장치 확보가 필수적이며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추진 장비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했습니다. 한화는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는 시점까지 한국형 항공기 엔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 국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항공추진체 부서의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외국산 엔진을 들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야 하느냐며 작년부터 해외 구매처들의 상담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국방탐 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